반가 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2년 제33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이번 시간은 모의고사 해설 강의 공전무 3회 모의고사 11번부터 20번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1번에 협회에 관련된 건데요. 틀린 것입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은 협회의 임원이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운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해당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 공제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협회에 대한 위반 행위는 오로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500만원, 행정처분도 없고요. 질서불로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협회 설립하려면 발기인은 회원 30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20명 이상 참석을 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협회 총회 의결 내용을 10일 이내가 X네요. 10일 이내가 아니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보고해야 된다. 따라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국토부 장관은 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집행 방법의 변경의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협회는 오로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2번 1번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가 맞춰져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예, 그렇습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대항력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예,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이 말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유치권,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은 인수되는 권리이죠. 2번 건물의 소유를 위한 관서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하였는지 판단되어야 한다. 즉 소유권 취득하는 대금 완납시가 아닙니다. 대금 완납시가 아니라 압류의 효력이 발생했다. 이 말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를 할 때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이었는지를 판단해야 된다. 우리 민법 366조의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 소유였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죠. 3번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지상권자는 지상권 성립 시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지상권 성립 시부터 지급을 해야 됩니다. 청구한 때부터 지급하는 게 아니고요. 3번 임대차 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다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고 반드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당시에 상기분에 이르는 차임이 연체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 한 번이라도 석 달 월세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연체한 적이 있다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신뢰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러면 답은 5번입니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이루어졌다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아니라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어야 됩니다. 판례입니다. 사업 시행 인가고시가 아니라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이라는 것은 이제 위치와 면적을 특정해 주는 거죠. 어디 나온 몇 동 몇 호 받는지. 자,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사업 시행 인가가 아니라 관리처분 인가고시가 있어야만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게 사업 시행 인가고시 받고 관리처분 인가까지는 한참 몇 년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틀린 것입니다.
1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13번 넘기지도 않았네요. 13번입니다. 1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따른 매수 신청 보정의 제공을 할 수 있다. 예, 매수 신청 보정 우리 암기 프린터 34번에 있죠. 암기 프린터 34번. 예, 매수 신청 보정 제공할 수 있고요. 보증금 돌려달라 할 수 있고, 차순위 매수 신고할 수 있고, 차순위 매수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할 수 없는 게 뭐냐면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과 같은 소송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한 개업공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정보험 또는 협회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했는데, 업무 개시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업무 개시하기 전에 이게 X입니다. 미리 해가지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할 때 보정 설정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하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과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미리 해야 된다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개업공개사가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경우 대상물의 경제적 가치에 대하여 위임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해야 되고요. 이 경제적 가치가 사실 감정가격입니다.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5년 보존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입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업과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 설정 금액은 똑같다. 둘 다 1억 원 이상 가입하면 됩니다. 법인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도 사무소마다 1억 원 이상을 가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농협도 1,000만 원 이상 가입해야 되지만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에는 지역농협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보정 따로 가입할 필요가 없죠. 자, 다음은 14번 문제입니다.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 이거는 사실 암기해야 될 파트입니다. 제 암기 프린트는 16번에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절대적 취소고요. 나머지는 다 임의적 취소네요.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이건 꼭 암기해야 됩니다. 행정처분은 시험에 2문제 평균 출제됩니다. 자, 다음은 15번 문제입니다. 자격정지기준, 자격정지기준 이중거민 확인서, 저는 이렇게 암기를 했었는데요. 자, 이중거민 확인서,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6개월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서,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이중 확인서, 인장등록 위반, 이중거민 확인서죠. 인장등록 위반, 그 다음에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은 6개월 맞네요. 이중소속 6개월이고요. 리언은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3개월입니다. 3개월. 그래서 틀렸습니다. 3개월입니다. 3개월, 6개월이 아니고. 그리고 보수 초과해서 금품받은 거 금쟁이 6개월이고요. 계약서 거짓으로 적은 경우 3개월이 아니고 6개월입니다. 자, 그리고 쌍방대리 금쟁이니까 6개월입니다. 3개월 틀렸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옳은 것은 2번. 기억하고 디귿 두 개가 옳은 내용이네요. 이중검인 확인서. 이중소속 이중계약서 금지행위는 6개월이고 인장등록 위반 확인설명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3개월 자격정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6번 문제입니다. 휴업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하면 되고 3월 이하는 신고할 필요 없습니다. 2번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경우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X네요. 왜? 휴업할 때 이미 반납했기 때문에 변경할 때는 등록증이 없습니다. 이미 반납하고 없기 때문에 첨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휴업, 폐업할 때 반납을 해야 되고 재개, 변경 신고할 때는 반납할 수 없습니다. 이미 반납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첨부해야 된다 했는데 첨부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중개업 재개, 휴업기간 변경 신고의 경우 전자문서도 가능하다. 예,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되죠? 왜? 등록증을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징집으로 인한 입영, 치약, 질병으로 인한 요양, 임신, 출산 등의 경우 6개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5번 중개사무소 재개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됩니다. 즉시라는 표현은 공인중개사 법령에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딱 한 번 더 있는데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이행을 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고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자, 다음은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장 등록 틀린 것은 했는데 등록할 인장은 개인의 경우 7mm 이상 30mm 이내입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습니다.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니까 크기 제한이 없죠. 자,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을 사용해야 되고요. 3번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4번 소속공개사 인장 등록 신고는 당해 소속공개사의 고용신고와 같이 할 수 있고요. 또 개업공개사의 경우 등록 신청과 같이 할 수도 있고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사후 7일 이내입니다. 미리 하는 거 아니고요. 자, 다음은 18번 문제입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것은 했는데 네, 우리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광시, 공시라고 했습니다. 예, 기역, 니은 이거 포상금 지급 대상이네요. 무등록 중개업자죠. 무등록 중개업자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요 두 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업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사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외의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거 왕따시키는 거 이것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디귿 직접거래 쌍방대리 3년에 3천만 원은 맞는데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니고요. 포상금 지급 대상은 우리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얼 개업공개사가 아닌 자가 강구하면 포상금 지급 대상은 맞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미음 양도되어도 포상금 지급 대상인 것은 맞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래서 답 3번 기역, 니은, 비역 3개가
포상금 지급 대상이면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자, 다음은 19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중개 의뢰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탁은 중개 업무 개시와 동시에 해야 된다 했는데 중개 업무 개시와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법인이 아닌 개인의 경우 보정 설정 금액은 5천만 원 이상이 아니라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30일이 아니라 15일 이내 재보정 설정해야 되고요. 5번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중개행위에 따른 확인설명 의무와 그 위반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책임 의무는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무상중개라도 확인설명해야 되고 확인설명을 잘못하거나 소홀히 해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20번 A씨의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 갑은 B씨에 소지하는 을 소유의 건축물 그중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 밑줄 치십시오. 이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라는 게 중요하죠.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고 2분의 1 미만이면 전부 주택이 아니죠. 그래서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니까 주택이 아닙니다. 을과 병 사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을을 임차인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였다. 이 경우 갑이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인데 기억 갑은 의뢰인 을과 병으로부터 각각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니은은 시도조례가 틀렸네요. 시도조례가 아니라 국토부령입니다. 왜?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주택이 아닙니다. 상가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A씨가 속한 조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령이라고요. 조례에서 정한 기준 X가 되겠고요. D것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맞습니다. 동일한 중개사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의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합니다. 집 팔고 그 자리에 세입자로 눌러 사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D것은 맞고요. 리얼은 주택 중개에 대한 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주택 외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음 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중개보수의 상한 요율을 중개보수 실비요율 및 상한표에 명시해야 됩니다. 주택 외니까 주택 외의 경우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의 면적이 3분의 1이라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옳은 것은 답 3번입니다. 3번. 옳은 것은 3개다. 기역, 디귿, 미음 3개입니다. 기역, 디귿, 미음 3개가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